교환탑. 네, 온라인에 계신 분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출첵해 주시고요. 맨날 세 명이서 하던 가질 만한 세미나가 아닌데 추천드리는 세미나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금융 관계된 세미나 한 번 정도 들을 어, 제가 좀 멀리 갔다 오는 바람에 조금 시간을 네, 늦췄는데 네, 죄송합니다. 오늘 할 내용은 특허 출원에 관계된 거 해서 기본적으로 특허 고객 번호는 대부분 만드실 줄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가끔씩 전화 와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기초부터 시간이 허락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되면 키프리스에서 나머지까지 선행 조사하는 것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시간이 안 될 거예요. 어, 네. 네, 저건 안 보셔도 돼요. 오케이, 넘어가면 방송 하나 안 봐도 돼요. 네, 이거 봐, 이렇게 전화 온다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보러. 네. 여러분들 앞에 오프라인으로 계신 분들은, 네, 보시면 되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교재를 별도로 안 드렸어요. 왜냐면 이게 파일로 돼 있으면 개인정보가 좀 들어있다 보니까, 제가 배포를 하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안 되고,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만 프린트로 제가 교환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세미나를 드리고요. 기본적인 거를 제가 교환으로 드렸어요. 특허 고객번호 부여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네, 간단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특허로 사이트를 보셔서 하는데 특허로 사이트 이거 보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특허로 사이트에서 먼저 소프트웨어를 좀 깔아야 돼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양이 좀 되기 때문에. 화면이 안 좋아. 특허로 사이트를 그리고 뭐 계속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특허로 사이트는 그 주무관들이 직접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기 때문에 1544-8080 전화하셔서 1, 2, 3, 4번 뭐 여러 개 나오는데 다 똑같아요. 네, 아무데나 해도 다 똑같으니까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1번 누르시면 되고요. 보통 그 주무관들이 번호가 전자출원이 2번이니까 1544-8080에서 2번 바로 그냥 누르셔도 되고 1, 2, 3, 4 아무거나 누르고도 바꿔달라 그러면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특허로 사이트 기반은 자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자바 프로그램 설치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 설치하셔야 되고요. 이게 설치가 안 되면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을 꼭 실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바 프로그램 이거 설치 못 하시는 분들은 없을 테니까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부터 이렇게 좀 그리고 혹시 기타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강의 아니니까 세미나는 서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자바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야 돼요. 프로그램 설치는 자바 프로그램하고 특허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액티브엑스 프로그램이 2개 정도 기본적으로 깔리고 엠프로텍트 프로그램에서 3개 정도 깔립니다. 그리고 저는 초보자용을 안 쓰고 전문가용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전문가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나중에 뭐 특허 이전을 만약에 하신다거나 하실 때 또는 명세서 보는 방법. 네. 초보자용과 전문가용의 차이가 초보자용은 명세서랑 서식 작성기랑 그다음 뭐 또 하나 더 프로그램이 3개 정도만 설치가 돼서 사용하고, 전문가용은 7개 정도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첨부서류 입력기라고 하는 프로그램하고, 또 온라인 명세서가 아니라 그 특허로에서 뭐 보정 신청이 온다든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만약에 이제 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로 그 전문가 사이트 그 프로그램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보정에 대한 내용을. 초보자용으로 하면 출연번호가 안 나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특허로에다가 출원을 했을 때 보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보정을 할 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용으로 쓰면 온라인으로 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초보자용보다는 전문가용을 쓰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컴퓨터가 느린 관계로 이렇게 설치하고 있고 하는 와중에 설명을 드리면, 특허로 사이트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에 보시면 전자출원 알아보기, 전자출원 시작하기, 그 다음에 이지출원, 웹출원 서비스 이렇게 돼 있는데, 웹출원은 비추천해요. 왜냐하면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안 되는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래서 전자출원을 주로 이제 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으로 출원하셔도 돼요. 우편 발송하시면 대전에 있는 특허 고객 서비스 센터인가 그쪽으로 우편 발송이 이제 본점으로 가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리긴 하고, 온라인보다 이제 가격 대비 한 20% 정도가 더 부과가 되는 그 점만 차이가 있지 뭐 별다른 차이점은 없고요. 그리고 해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뭐 특허 출원 알아보기에서 전자출원 절차 안내, 전자출원 매뉴얼, 전자출원 학습 동영상, FAQ, 이거 나와 있는데, 여기 전자출원 매뉴얼 같은 거를 한번 좀 보시면 좀 수월하게 이해가 되시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이거 다음에 기본 설명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리겠는데, 특허로에서 새롭게 또 자기 스스로 출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순서 절차를 또 웹페이지에다가 기재를 해놨어요. 순서대로. 그래서 아마 충분히 그걸 보시면 특허로 사이트를 모르시는 분들 빼고는 대부분 다 그냥 자가 출원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볼 거는 전자출원 시작하기를 보려고 해요. 두 번째 탭에 있는, 왼쪽에 두 번째 탭에 있는 전자출원 시작하기.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전자출원을 시작하려면 특허 고객번호를 먼저 부여받아야 됩니다. 특허 고객번호. 그 다음에 고객번호를 부여받은 다음엔 인증서를 등록해야지만 특허로 사이트를 활용하실 수 있고, 거기 이제 웹페이지의 등록으로 인해서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전자출원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페이지, 그래서 특허 고객번호 부여라는 거를 클릭하시면 두 번째 페이지처럼 이렇게 특허 고객번호 부여 신청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앞에 보셔도 화면 작아서 안 나와요. 오프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앞에 배포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페이지예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이게 한 페이지에 두 개씩 들어가 있나요? 그럼 두 번째,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 나와 있겠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자바 환경 설치하고 뭐 전자서명 로그인 인증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설치 확인이 안 돼요.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란이 없어요. 옆에 보면 뭐 설치 확인이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이거 들어가 보면 재설치예요. 계속. 그래서 무한 반복되니까 굳이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다음 버튼 또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설치가 안 됐으면 좀 다음과 같이 아래쪽에 뭐 보통 프로그램 아래쪽에 뭐 어떤 프로그램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하겠습니까? 나와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요. 프로그램 설치 및 확인 다음에 파일 첨부 서류 확인란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개인 행정 사용망, 행정 정보 사용망 동의를 하시면 여기 있는 파일들 첨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특허 고객번호를 부여받을 때 준비해야 될 사항은 인감 또는 서명만 준비하시면 된다. 그리고 인감 또는 서명에 대한
JPG 파일만 준비하시면 돼요. 인감 또는 서명에 대해서 뭐 정사각형 모양으로 인감을 사진 찍던지 편집을 좀 하시면 좋고요. 서명으로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서명으로도 해보고 인감으로도 해봤는데 서명으로 하면 이 그 주무관에 따라서 어떤 특허 주무관은 허용을 해주고 또 어떤 주무관은 서명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인감 찍어오라고 그러고 제가 오프라인도 해보고 온라인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서명으로 허용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감은 다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인감으로 하시는 게 좀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자연인인지 국내 법인인지 국가기관 외국법인 외국자연인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 해서 기본적으로 개인 특허 고객번호를 이제 하시는 경우니까 국내 자연인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발급 확인을 누르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팝업 창이 나옵니다. 특허 고객번호 발급 부여 확인 해서 할 수 있습니다. 특허 고객번호가 없으니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 팝업 창이 나옵니다. 확인 창 누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실명 확인 창을 누릅니다. 실명 인증. 실명 인증 창을 누르면 어떤 컴퓨터는 실명 인증을 하시면 이걸로 특허 고객번호 부여 신청이 자동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창에 나온 주소지만 입력하면 돼요. 그런데 보통은 이 프로그램이 자바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렇게 안정화 작업이 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실명 인증 확인을 만약에 여기서 안 되면 다시 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실명 인증은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괜히 시간만 더 허비하니까 다시 또 팝업창 다시 뜨고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명 인증 확인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는 취소로 해서 이 팝업창을 닫으시고 밑에 있는 한글명의 본인 이름과 영문명의 이름을 오른쪽에 표기 예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고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름을 입력하신 다음에 파란색으로 제가 이름을 가렸어요. 입력하시면 확인 누르면 실명 인증을 하라고 나옵니다. 실명 인증을 하면 특허 고객번호가 자동 발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컴퓨터가 있고 제가 같이 했던 분들은 대부분 다 안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럴 땐 그냥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취소 버튼을 되도록이면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취소 버튼 누르고 확인으로 넘어가시면 그 다음 주소를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제 특허 고객번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번호하고 이름은 아까 입력한 대로 그대로 나올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인감 도장 및 서명을 첨부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서명으로 하시기보다 인감 도장으로 연습할 땐 서명으로 해도 돼요. 서명으로 해서 인감 도장을 이미지 첨부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인감 도장 이미지 파일 넣기 유의사항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크기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하라고 나옵니다. 4cm 이내로 해고 가로 세로 4cm 되겠죠. 용량은 100KB 이하 100kb인가 100kb인가 모르겠네. 100kb 같은데 이하로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그 인감도장 크기 모양으로 JPG 파일을 잘라내기를 하시면 30kb에서 한 50kb 많으면 60kb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용량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양을 정사각형 모양으로 하시면 확인 눌러서 첨부를 한댔다 하면 조그만한 창이 또 뜹니다. 그래서 파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감 파일 이름을 어디다가 저장했는지 되도록이면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하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야지 폴더를 여러 개 겹쳐서 저장하면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폴더를 못 찾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입력이 안 돼요. 첨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자바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층층이 윈도우 형식으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바탕화면에 해놓고 또는 폴더 하나 자체에다가 그냥 해놓으시던가 해놓으면 파일 이름 찾아서 열기 해서 입력하시면 다음과 같이 첨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이제 주소 입력을 해야겠죠. 주소 입력을 도로명 검색 해서 입력하시면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로 입력하셔야 돼요.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로. 뭐 주소는 만약에 이제 이 도로명 주소로 입력하는 건데, 만약에 이 도로명 주소를 잘 모르시면 네,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에서 다시 도로명 주소에서, 아니 본인 그 옛날 구주소에서 도로명 주소 검색하시가지고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고요. 밑에 예시로 할 때 보통 그 도로명 입력할 때 뭐뭐 길까지 입력하셔서 찾으시거나 아니면 그 다음 길 숫자 나오는 데까지 입력하시고 조회를 하셔야지 아래쪽에 나옵니다. 안 그러면 이 팝업 창이 중복돼서 한 번 더 떠요. 그래서 그거 좀 이렇게 몇 번 작업하시면 간단하게 주소 입력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소 입력하시고 상세 주소 별도로 입력하시고 오른쪽에 나오는 적용 버튼을 눌러 주시면 다음과 같이 주소지가 입력되는데, 주소지 제가 그냥 생략해서 잘랐네. 주소지 입력되고 이제 밑에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행정정보 사용 동의 여부해서 동의를 하시면 특허로 해서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등본 정보를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하시고 그 주소지 입력하고 난 다음에 밑에 그 주소 자동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소 자동 변경에 꼭 신청 좀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휴대폰하고 연락처 쓰는 란이 있는데, 보통 연락처가 지역번호로 되어 있는데 지역번호 요즘 잘 안 쓰니까 굳이 지역번호로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 핸드폰 번호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세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로 입력을 다 두 개, 전화번호도 핸드폰, 지역 뭐 휴대폰 입력란도 핸드폰으로 두 개 다 입력해 주시고, 이메일도, 이거 지금 하나 페이지가 삭제됐네. 이메일도 입력하셔서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걸로, 온라인으로 전자출원에 대한 내용을 수령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 수령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직접 수령하는 게 있고 온라인 수령이 있는데, 우편 수령, 우편 발송란이 있는데 지금 이게 페이지가 하나 빠졌네. 그래서 그 온라인 수령으로 좀 하시면 인터넷 이제 자기 이메일로 내용이 이제 확인돼서 보내지고요. 보통 출원 신청을 하면 휴대폰 번호 입력해 놓으시면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가 와요. 내가 출원했다, 그 다음에 수리가 됐다, 뭐 이런 안내 문자가 오니까 휴대폰 번호로 하시면 활용하시기가 수월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정보 사용 동의 여부에 체크를 하시고, 이메일 정보 수집도 별표에, 이게 빨간색 별표는 무조건 동의하셔야 되니까 뭐 이건 선택사항이 없으니까 다 동의하시고, 생략할 첨부 서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생략할 첨부 서류로 개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으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법인 같으면은 뭐 법인 사업자 등록증 말고 그런 그 사업자 등록증 하고 해서 파일을 추가해서 본인 증명 서류에다 이제 추가를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법인 고객은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휴대폰을 들고 1544-8080으로 전화하셔서 2번 버튼 누르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그 주무관들이 모르면 다시 알아봐주고 전화 연락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2시간 이내에 전화가 다시 와서 안내를 친절하게 해주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하시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특허 고객 번호가 신청이 되는데, 아까 그 본인 실명 인증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실명 인증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파일 첨부에 대한 경고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 법인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게 등기부 등본이죠. 법인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하고 사업자 등록증, 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네요. 제출을 해서 요 정보를 생략해야 되고, 생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출을 해야 되고, 요거를 제출해야 되고, 개인은 초본을 별도로 만약에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생략 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대신 반드시 특허청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로서 요 정보를 생략한다는 얘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크를.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면 또다시 진짜로 신청할 건지 버튼이 나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왼쪽 상단에, 여기 지금 화면이 캡처가 안 됐는데 너무 빨리 그게 넘어가 가지고 왼쪽 상단에 지금까지 작성한 이 내용들이 특허청에 전송이 되는
예, 모양이 나옵니다. 이 다음이. 원래는 그 다음이 있어야 했는데 그 다음이 없어졌어요. 이게 마지막에 다시 경고 문구가 나오는구나. 예, 본인 실명 확인을 아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경고창이 또 나오는데, 아까 하신 분들은 이 창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앞에서 실명 인증 안 하셔도, 예,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안 하셔도 되고, 이 확인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넘어갑니다. 특허 고객번호 부여 신청서, 네, 처리 결과에서 접수번호가 나옵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전에는 이 접수번호를 별도로 메모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번에는 개인 그 주민등록번호로 자기 그 특허 고객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접수번호를 메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메모 안 해도 되나? 특허 고객번호를 메모 안 해도 된다. 이거는 메모 해놔야겠구나. 네. 착각했네. 접수번호는 별도로 다른 데다가 임시로 메모해 놓으세요. 그래야지 특허 고객번호가 수리가 됐는지 반려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접수번호를 별도로 꼭 메모를 해 놓으시고, 다음과 같이 신청 결과 조회하는 란이 있어요. 신청 결과 조회하는 란은 다음과 같이 사용자 등록 변경이라는 부분에서 신청 결과 조회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허로 처음 홈페이지 화면에서 이건 같이 한번 보고 갈까요? 이쪽에 이거 찾는 거 어려워 하시나? 네, 된 것 같은데. 네. 특허로는 www.patent.go.kr. 네. 26일 날은 휴일이라고 안 한다네요. 네. 어려워요? 쉽죠? 아닌가? 네. 그래서 사용자 등록 변경 여기 누르시면 왼쪽 편에 이제 신청 결과 조회가 있어요. 저기 저 화면이 안 보이시는구나. 자, 아무튼 여기 사용자 등록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왼쪽에 요 놈을 누르면 저거 못 설치하겠어요.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밑에 요 네 번째 있네요. 네 번째. 신청 결과 조회가 있어요. 요 신청 결과 조회를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 접수번호에다가 아까 이제 메모를 잠깐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접수번호를 입력하시면, 다음과 같이 아래쪽에 여러분 이제 보여지는 요 화면의 아래쪽에 보시면, 배포한 자료 아래쪽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특허 고객번호 부여 신청서 성명 누구 처리 상태 및 결과. 네, 이분은 처음에 반려가 나왔어요. 반려가 거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지서 보기를 누르면 왜 거절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거절됐는지 봤더니, 사진 파일을 찍으면, 휴대폰에서 찍으면 세로로 길게 이렇게 사진이 잘렸는데 그 편집을 안 했어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그래서 사진 편집이 다시 해서 신청하세요 하고 통지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통지서는 캡처가 안 돼서 못 보여드렸네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아까 했던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시 해서 다시 재신청을 해서 다음과 같이 보여지는 접수번호가 바뀌었어요. 접수번호가 바뀌어서 다시 신청했더니 처리 중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리 중. 그래서 처리 중 하고, 오전에 하시면 30분 정도 걸립니다. 오전에 하시면 30분 안에 주무관이 딱 보고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처리를 해서 기다리면 수리라고 나와요. 나중에 수리 보이세요? 수리라고 하시면 이때 통지서 보기를 누르면 주민등록번호 확인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면 통지서 해가지고 이렇게 특허 고객번호 통지서 해서 딱 하고 나옵니다. 팝업 창이 딱 하고 나와서 여기서 이제 자기 특허 고객번호는 별도로 다 이렇게 저장을 해두시면 좋겠죠. 별도로 어디다가 잘 저장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감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인감에 대한 부분만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특허 고객번호가 올해 신청하면 다 42017이에요. 저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42016입니다. 42016. 그래서
특허 고객 번호가 뒤에 7자리가 부여가 됩니다. 6개와 1개 자리가. 그래서 요거 잘 메모해 두시고, 자, 특허 고객 번호를 발급받으면 똑같아요. 똑같은 곳이에요. 요 똑같은 곳 여기 사용자 등록에 특허 고객 번호를 신청한 다음엔 요 사용자 등록 변경에서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신청 결과 조회했잖아요. 이번엔 인증서 사용 등록을 눌러요. 인증서 사용 등록을 눌러서 화면 별 차이 없어요.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특허 고객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딱 누르면 안 돼요. 그럼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특허 고객 번호 조회를 누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요렇게 이렇게 창이 떠요. 자기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쓰라고. 또 입력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입력하면 이 화면이 다시 나와. 그럼 입력하고 검색하면 여기에 이제 자기 이름하고 이게 나옵니다. 해서 이분이 한 거를 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해서 본인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여러분 보여드린 교환의 내용에 보이는 것처럼 특허 고객번호에 옆에 성명과 주소가 나오고 그래서 요거를 특허 고객번호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클릭하시면 입력이 되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인증서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등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인인증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무료 공인인증서 많이 쓰는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또는 뭐 법인은 유료 공인인증서 써야겠고 해서 기본적인 공인인증서 대부분 다 통용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당신의 특허 고객 번호가 이렇게 맞는지 팝업 창이 뜹니다. 그래서 팝업 창에서 특허 고객 번호가 맞으면 확인 누르시면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특허로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사용자 등록을 이제 그 인증서 사용 등록을 하시면 여기 이제 요 맨 위에 특허로 사이트에 이게 뭐야 자꾸 팝업창이 요 왼쪽 편에 보면은 특허로라고 하는 말 이 사이트 메인 제목 위에 로그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뜹니다. 우리 그 인증번호 하는 그거 팝업창 있죠. 그 은행 사용할 때 하는 거 그거 뜹니다. 그럼 거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자기 비번. 비번은 당연히 인증서 비번 똑같겠죠. 그래서 인증서 비번 입력하시면 로그인이 되시고 로그인이 되시면 위에 이름하고 이제 나옵니다. 지금 여기 인증서가 지금 안 꼽혀 있어 가지고 그걸 준비를 못했네. 아 참 오늘도 부실하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여러분 이제 보여드리는 교환 페이지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자기 이름에다가 미수신 통지서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위에. 그러면 밑에 보면은 이게 지금 여기 로그인된 화면이 여러분 지금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공인인증서 없어가지고 그죠? 그거를 좀 보고 싶은데 그건 좀 이따가 휴식 시간 가진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해요. 그래서 교환에 있는 걸 보세요. 여기 교환 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특허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허 현황 탭을 클릭하시면 본인이 출원 심사가 몇 건이고 PCT가 몇 개고 등록이 몇 개고 심판이 몇 개고 국제 상표가 몇 개고 뭐 권리에 대한 뭐 상표가 몇 개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인 게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특허로 사이트에 여러분들의 개인 걸 볼 수 있어요.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공인인증서 조금 있다가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이제 특허 고객 번호를 부여받은 걸 사용자 등록까지 해서 인증서 등록이죠. 인증서 등록까지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특허 출원을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가서 이제 대표님들한테 직접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이거 여기까지 진행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을까요? 이거 직접 한번 해보시면 얼마 걸면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아 못합니까? 아 너무 극단적이세요. 아 대표님. 아
네, 뭐 해주는 건 상관없긴 한데 직접 저는 대부분 하라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한 얼마나 걸려서 할까요? 제가 이거 여러 명 시켜봐가지고 평균 시간이 네, 3시간? 비슷했어요. 네, 4시간이네. 네, 4시간 아니 3시간이 근처인데 4시간으로 멀어지시면 네. 보통 2시간 정도 걸려요. 이거 하면 네, 그래서 미치겠어요. 네, 진짜 가면 이거 지금 제가 같이 한 분은 이거 다시 재신청해서 사용자 등록까지 15분 걸렸어요. 네, 15분 이거 알려주면서 했는데 15분 걸렸거든요. 이거 등록까지. 근데 보통 대표님들 가시면 컴퓨터 사용 환경이 굉장히 지금 우리 이 컴퓨터하고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요. 또 전자초란 소프트웨어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면 진짜 거의 3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특허로 사이트에 보시면 왜 이러냐? 됐다. 여러분들 다 같이 보실 수 있죠? 이제 그래요. 이게 전자초란 소프트웨어를 보시면 전문가용이 있고 초보가용이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용은 서식 작성기랑 통지서 열람기가 나오네. 이 통지서 열람기가 아까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여기로 통지서가 나와요. 뭐 수리가 되었다. 뭐 그다음에 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뭐 아니면 뭐를 보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 통지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날라오는데 그거를 이 프로그램 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전문가용으로 하시면 다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용으로 설치하시면 여기 설치 소프트웨어가 보시면 서식 작성기, 첨부서류 입력기, 명세서 작성기, 그리고 통지서 열람기, 서식 목록 작성기, MM 서식 작성기, 뭐 DM 서식 작성기인데 이 DM 서식 작성기랑 MM 서식 작성기는 다 서식 작성기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별로 사용할 일이 없고 서열 목록 작성기는 정말 특허를 이제 1년에 한 2, 30개씩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거라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쓰는 게 서식 작성기, 첨부서류 입력기, 통합 명세서 작성기, 통지서 열람기 요 4개를 쓰시면 돼요. 요 4개 프로그램. 요 4개가 특허 이전까지 하는데 필요한 요 4개가 프로그램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지서 열람기도 뭐 특이하게 뭐 검토할 일이 없으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진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요 위에 있는 3가지네. 요 3가지. 그러니까 첨부서류 입력기가 있어야 돼요. 지금 초보자용에는 첨부서류 입력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보자용을 설치하시면 별도로 또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전문가용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용을 설치하시고 하면 이게 용량이 대략 한 600 몇십 메가 정도 돼요. 이게 설치가 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거 설치하는데도 진짜 한 1시간씩 걸려요, 막. 그래서 메인 핵심은 요 2가지예요. 통합 명세서 작성기랑 서식 작성기. 요게 핵심 메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통합 명세서 작성기는 말 그대로 명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명세서. 명세서가 뭐예요? 명세서 작성기. 명세서 작성기예요. 명세서 작성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세서에다가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프로그램이 다 설치가 되면 명세서 작성기 한번 볼게요. 이게 요거를 보통 이제 저희 막특허 전략에 의해서 보통 포기 특허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했다가 제가 업체 처음 할 때 특허 출원 업체하고 계약하고 처음 10개를 이전할 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지금 그 업체 3개월 후에 문제 생겨가지고 제가 곤욕스러웠어요. 되게 그걸 굳이 열어서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대표가 난데없이 그 대표가 아니었지. 대표가 아닌 이사 별도 이제 그 회사를 이제 운영 관리하는 이사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이사가 특허를 열어봐야겠다. 그래 다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알려줘서 열어봐봐야 별 내용 없는데 열어본다 그래가지고 참 곤욕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좀 했어요. 그냥 하면 안 되겠고 조금 예쁘게 다듬어야겠다. 2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예쁘게 다듬게 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해보고 난 다음에 느끼는 거지만 너무 허접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다음에 3단계로 업그레이드해서 관련 특허를 조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에 관련된 특허를 조합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걸 이제 해가지고 한 100개 정도 넘어가고 난 다음엔 나머지 한 20개 이제 요청사항 들어왔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네, 거의 만들어줍니다, 진짜. 이제 다른 사람 생각해서 조사들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 자화 활용해서 완전히 새로 만들어주는 정도 수준으로 이제는 예, 바꿨어요, 이제.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특히 최근에 했던 이제 그 증권회사 관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체 할 때 하나 만드는데 6시간씩 걸렸어요. 아, 10개 하는데 일주일 내내 걸렸어요. 진짜 하루 종일 그것만 했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아 이게 이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뭐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 또 특허 등록하고 출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선정이 되시면 보통 한 1,4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셔도 좋고요. 이제 2월 달 건 없어요. 마감돼서 끝났고 3월 1일부터 또 이렇게 재신청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핵심은 요 명세서 작성기랑 서식 작성기인데, 서식 작성기는 신청서 작성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의 명세서를 특허로에 특허청에 신청합니다 하는 그 서식 작성기. 서식 작성기는 간단해요. 그래서 서식 작성기는 간단하고 이게 통합 서식 작성기 같은 거니까 뭐 어차피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되고, 첨부 서류 입력기는 그 특허청에서 사용하는 파일 형식이 있어요. 보통 PDF랑 JPG, 또 특허로에서 사용하는 파일명이 뭐였지? BIB 파일,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첨부 서류 입력기에 대한 파일명이 확장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파일로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혼용해서 아직은 쓰고 있는데 아마 나중에는 이제 특허로에서만 사용하는 별도의 확장자만 전용으로 쓰게끔 아마 바꿀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추가된 게 이 3D 뷰어, 도면을 3D 뷰어로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확장해서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건 해봐야지 압니다. 이거 해보고 잘 모르겠다 1544-8080 전화해서 주무관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진짜로 친절해요. 제가 역대사상 전 기관에 다 전화를 해봤지만 이 특허로만큼 친절한 데를 본 적이 없어요. 네. 여기랑 또 친절한 데가 한 군데 더 있어요. 보좌관들. 네. 산자부 무슨 정책과의 팀 보좌관, 뭐 아니면 국회 무슨 보좌관, 완전 친절해요. 되게 바쁠 것 같은데 한가한가 봐요. 되게 친절해 그 사람들. 제가 한번 저기 아무튼 그거 있어요. 그게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프로그램 지금 설치 중이라서 설치가 다 되면 보여드릴게요. 네, 거의 다 설치가 다 됐어요. 그래서 그 두 개랑 첨부서류 입력기로 변환을 하시면 되고, 보통 제가 했을 때 변환은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중소기업 확인서, 그 다음에 법인 인감증명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파일 변환을 해가지고 사용했고, 보통은 그 첨부서류 파일상 저 뭐지? PDF 파일로도 되니까, 네, 그걸로 하셔도 돼요. 네. 네. 혹시 뭐 질문 없으세요? 1,400만 원 준다는 게 그겁니까?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럼. 네. 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IP 스케일업, IP 스타트업, 스케일업, 스타 기업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또 바뀌었더라고요. 특허청 산하기관인 그 지식산업센터가 지식재산센터라는 게 별도로 또 있어요. 이 이름도 참 촌스럽게 붙여. 지식재산센터가 뭐야? 아, 서울 이제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지역인데 제가 지금 서울 쪽에 있으니까 서울 볼게요. 서울 지식재산센터에 들어가시면 물론 선정이 돼야 되겠지만 이렇게
요즘 이제 지금 한참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이 글로벌 IP가 이슈예요. 글로벌 IP. 근데 이 지금 바뀌었어요. IP 나래랑 IP 디딤돌로 바뀌었는데 아마 대부분 초창기 기업들은 IP 나래를 하셔야 돼요. IP 나래 신청을 하시면 창업 7년 이내 기술 보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생존력 제고라 그래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IP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컨설팅과 같이 함께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총 컨설팅 수행비가 2천만 원 내외를 지원해줘요. 이거 올랐네. 아, 아니지요. 여기 지금 나와 있네. 예. 현금 15% 예, 해야 된답니다. 기업이. 그래서 수행비 2천만 원 내외인데 그 중에 15% 현금으로 네, 이렇게 해서 부담해야 되고 뭐 성실히 사업을 첨부한 기업은 현물 부담 안 해도 된답니다. 네, 사기죠. 네, 이거 사기야. 나 맨날 이거 사기라 그러는데 예,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변리사한테 주는 거예요. 매칭을 시켜줘요. 컨설팅사랑 변리사한테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요. 비용. 기업의 요만큼을 내야 돼요. 15%니까 대략 얼마예요? 네, 300만원. 그러니까 빼면 대략 한 1,400. 이 전엔 1,400만원 지원이었었는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지역마다 조금 차이도 있어요. 그리고 지역 별도 사업도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특허를 여기 보시면 특허 출원 및 유망한 기술 지도를 도출해주고 경영 전략 수집해주고 복합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IP 나래가 되면 그 다음에 IP 저기에요. 여기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에 이제 그 다음에 IP 디딤돌이에요. 이게 개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번 개인 및 예비 이것도 해당이 되겠다. 개인 이거는 예비자구나. 디딤돌은. 예. 이거 말고 IP 지원 사업 이게 통합이 됐네. 그냥 7년 미만으로. 네, 이렇게. 예. 있네.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예. 이것도 똑같네. 예. 2천만 원 이내 동일 네. 이렇게 해서 요거 예. 브랜드 개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 세부 사업별 해서 뭐 예. 1,000만 원 이내 뭐 해서 이렇게 현물 30% 분담금 해서 1,500만 원 이내에서 이게 있네. IP 창조존에서 지원 대상에서 뭐 소상공인 인큐베이팅을 지원받은 경우 분담금 없이 지원해서 여기다가 어차피 인큐베이팅 받으면 여기다가 돈 내요. 똑같아요. 결국에는 그 돈이 그 돈이야. 그러니까 세금 받아서 그 돈을 자기들이 받고 자기들이 컨설팅해서 자기들이 받는 거야. 사기야. 그러니까 이건 기업을 지원해준다는 말만 걸뜻하게 해놨지 실제로 기업 지원해서 주는 게 아니고 지네들 기관끼리 협력해서 자기들끼리 해먹겠다는 얘기예요. 받는 데가 변리사만 받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협조돼 있는 변리사? 아니요. 컨설팅사도 받아요. 그러면 컨설팅사가 특허 법률사도 있고 예, 그런 데서 그럼 출원 500만 원 해줄게 해놓고 이 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변리사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받아서 해줘. 그냥. 아니 우리 협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엔 변리사가 없잖아요. 변리사가 되어주세요. 아 변리사가 있는 데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변리사를 매칭해줘요. 변리사를? 예, 여기 등록된 그 전문가 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등록하신 변리사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줘요. 예, 조금 약간 막말하면 우리가 공기관에서 보면 전문가 풀 구성해가지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실제 그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태반이에요. 이게 컨설팅의 현실이에요. 네. 하다못해 협회로 와가지고 경영지도사인데 저기 중기청에 그 뭐야 건강 클리닉 뭔 클리닉 해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두 분이나 오셨었어요. 그때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절차 내용만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서 R&D 과제 사업에서 컨설팅 교육이나 컨설팅 해주고 기업에게 1맨데이로 받는 금액이 하루 일당 45만원 정도 돼요. 6시간에. 그쪽에 층에 등록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컨설팅 경력 5년 이상이시거나 또는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경영지도사협회랑 중기청하고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이상 그쪽만 밀어줄 수가 없어요. 네. 하여튼 네. 알면 알수록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기업을 위한다는 기관들인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기업을 위한다는 말은 거의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해서 운영 관리한다는 말만 맨날 얘기해요. 그래서 기분 나빠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600메가 되는 걸 해서 설치를 다 해보시고 하시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는데 뭐뭐뭐가 설치가 되냐면,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통합 명세서 작성기가 안 보인다. 이렇게 보여드릴까? 여기 보여요? 요런 게 설치가 돼요. 통합 명세서 작성기, 첨부 서류 입력기. 뭐 어딨냐 또. 여기 있다. 아, 잘못 눌렀다. 이런 거. 서식 작성기, 통지서 열람기, 뭐 이런 것들. 네. 뭐 나머지 뭐 DD 뭐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다 쓰레기니까 안 봐도 되고요. 이 네 가지만 아시면 돼요. 네 가지만. 네. 통지서 열람기는 여러분들이 보정 신청 나왔을 때 이제 사용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건 별로 볼 일이 없고, 이것도 바뀌었네 프로그램. 아무튼 요 네 개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써야 되는 게 요 통합 명세서 작성기예요. 통합 명세서. 그래서 명세서 작성하면, 아씨, 프로그램이 여기다, 이쪽 화면에 실행이 되네.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팝업창이 보이세요? 팝업창. 네, 팝업창 보이면 우리가 쓸 건 요거 딸랑이 요거밖에 없어요.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위에 특허 명세서든 국어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팝업창이 뜹니다. 안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네, 원래는 새로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귀찮아서 저는 닫고 다시 그냥 재실행합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면이 체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도면을 안 넣어도 돼요. 제가 테스트 처음 할 때 일주일 걸려서 특허 냈을 때 도면 체크 안 하고 이거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몰라가지고 아주 고생했는데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심지어 A4 용지 연습장에다가 막 그려서 넣어도 사진 찍어서 올려도 돼요. 네. 아무튼 도면 크기만 맞으면 되고, 우리 도면 임시로 넣어 볼게요. 그리고 이 특허청 설명을 가면 요런 것 좀 넣으라고 얘기해줘요. 선행기술 문헌 좀 넣으시고요. 산업상 이용 가능성도 좀 작성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요 두 개구나. 네 개가 아니라 요 두 개. 위에 있는 요 두 개 좀 제발 좀 넣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서 실행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짜잔, 네, 요런 명세서가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된답니다. 자, 명세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요 왼편에 요걸 작성하시면 돼요. 발명의 명칭, 기술 분야, 발명이 배경이 되는 기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네, 그다음 부호 설명, 청구서 1항, 요약, 대표도, 도면 1, 네, 도면 1은 삽입하시면 되겠죠. 사진을 복사해서 컨트롤 C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V. 여기서 주의사항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발명의 명칭은 한글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름 정할 때 팁을 드리면 항상 저는 끝에 뭐뭐뭐뭐 장치, 뭐뭐뭐뭐 기기, 뭐뭐뭐뭐 시스템, 저는 대부분 다 이 세 개로 끝냅니다. 귀찮아서.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귀찮아가지고 이름 정할 때 뭐뭐뭐뭐 장치, 뭐뭐뭐뭐 기기, 뭐뭐뭐뭐 시스템. 왜 이렇게 하냐면 영어로 바꾸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뭐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뒤에다가 꺾어서 영어로 씁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한글은 그대로 쓰고 영어로 쓸 땐 자동차니까 뭐 자동차 하고 뒤에다가 포나 오브를 붙여서 그냥 다 뒤에다가 그냥 영어를 갖다 붙여요. 네. 근데 요즘에는 뭐 네이버에 팝하고인가 뭐 프로그램인가 뭐 그게 되게 잘 돼 있대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번역기 해가지고 하면 거의 99% 안 틀리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그거 이용해서 하셔도 돼요. 보니까 네. 신세대적으로 바뀌었어요. 보니까 20대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한대요. 기술 분야는 여기 이제 이 발명을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이거에 대한 기술을 알게 되었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쓰는 게 아니고, 이 기술 분야를 쓸 때도 그냥 시작과 끝이 같아요. 본 발명은으로 시작해서 어떠한 것을 어떻게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뭐였죠?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뭐 발명하게 되었다. 뭐 그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작은 본 발명은. 근데 다른 거를 열어보시면, 키프리스 여러분들 어차피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 열어보면 이 기술 분야 쓰는 란이 규칙이 있어요. 보면 그 규칙을 좀 파악하시면 쓰기가 좋아요. 네. 다음 발명이 배경이 되는 기술은 말 그대로 이 관련 분야에 대한 원래 있던 기술들 써야겠죠. 하늘나는 자동차니까 자동차 업계에 관련된 이야기 쓰면 되겠죠. 자동차 업계에 관련된 이야기, 또 하늘을 나는 거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 쓰면 돼요. 이거 발명이 배경이 되는 기술. 네. 그 다음에 해결하고자 하는 건 당연히 기존 배경이 되는 기술에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발명하기로 한다라는 얘기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해결 수단에다 쓰면 되고요. 그 해결이 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걸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 과정, 결과를 쓰면 돼요. 원인, 과정, 결과야 그냥. 도면이 없으면 이걸 안 써도 되고, 도면이 있으면 도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도면에 기호를 붙여주면 좋아요. 뭐 예를 들면 그거는 키프리스 보시고 참고하시면 간단하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 원인, 과정, 결과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자세하게 쓰는 거예요.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어떤 칩을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칩 기판은 어떤 부품을 사용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칩은 세부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사용할 것이고, 어떠한 전압으로 인해서 이거 그런 수치화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쓰는 란이 여기에요. 부호의 설명은 마찬가지로 이 도면의 간단한 설명과 비슷하고요. 예. 근데 이 위에 거 왜 대충 써도 돼? 제일 중요한 거 이 발명의 명칭만 잘 쓰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다 필요 없어요. 다 쓰레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청구항. 청구항을 잘 써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른 거 다 쓰레기. 명칭 잘 쓰고 나머지 내용은 진짜 말 그대로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이거 청구항을 잘 쓰셔야 돼요. 청구항을. 그래서 청구항에 본 발명은 어떠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보호받고 그런 기술에 대한 내용 뭐이다. 그렇게 써도 되고, 네. 이게 부합하지 않으면 어차피 보정 신청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팁으로 알려드리면,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식별 항목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청구항을 더 많이 넣고 싶으면 여기서 청구항 넣으시면 되고, 또 도면에서 넣고 싶으면 도면 넣으시면 되고, 표 넣고 싶으면 이렇게 표 넣을 수 있고, 수식, 화학식 이렇게 해서 식별 항목으로 해서 추가해서 하시면 되고, 특수문자랑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데 귀찮아서 못 쓰겠어요. 처음엔 해봤는데 좀 도저히 귀찮아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가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청구항을 만약에 여러 개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청구항을 추가해서 누르시면 돼요. 번호 누르신 대로 이렇게 해서. 그럼 지가 알아서 늘어납니다. 그럼 그 내용에 따라서 쓰면 되고, 주의사항은 요 가로를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괄호를. 이거 하나 잘못 건드리면 오류 생겨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8번인데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럼 또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구항 또 추가하면 지가 알아서 8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9번, 10번 이런 식으로. 그럼 지가 알아서 계속 연결이 되니까 숫자가 연결돼요. 그리고 나중에 수정, 요 안에 있는 건 수정하셔도 돼요. 숫자나 이런 모양 자체, 글자 자체는 수정하셔도 되는데, 요 괄호의 위치가 바뀐다거나 이걸 삭제했다 다시 입력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요약은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약도 기술 분야랑 똑같아요. 본 발명은 해서 전체적인 원인, 과정, 결과, 이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고안하게 되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요약 그냥. 대표되는 도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도면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되고, 그래서 핵심은 요 청구항이 핵심이에요. 이름하고. 다른 건 다 부가적인 거고, 네. 별로 볼 게 없어. 근데 이게 엊그제 제가 기술 벤처기업 확인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 기업 물어보니까, 그리고 이 출원에 대한 내용도 명세서를 프린트해서 준비해 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대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기술하실 때 되도록이면 성실하게, 제가 지금 막 얘기했지만 되도록이면 성실하게 좀 이렇게 작성해서 해 놓으시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쓸 수도 있으니까, 네. 협회장님은 OJT 할 때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발명의 명칭하고 이런 건 잘 쓰고, 기술 분야는 내일 기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써도 돼요. 추론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다 돼요. 이 추론된 부분을, 추론되는 것들을 만약에 열어보려 그러면 돈 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추론을 보려 그러면 심사 청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심사 청구비 내야 되고, 만약에 이 청구항이 막 10개다 열어보려면 500만원 가까이를 내야 돼요. 그래야 열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걸 열어보지는 않겠죠. 그런 좀 맹점이 있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에서 작성을 다 하면 요 제출 파일 생성 변환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게 파일이 자동 저장 파일이 HLZ 파일 확장적으로 저장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파일 변환이 이루어지면 핀 파일이 생겨요. FIM 파일이라고 핀 파일이 생기는데 이게 암호화 파일이에요. 얘네 이제 자동으로 이제 특허로에서 사용하는, 특허청에서 사용하는. 그래서 저장할 때 주의사항은 절대 띄어쓰기 하지 않아야 돼요. 저장 파일에 파일명을 띄어쓰게 하면 저장이 안 돼요. 특허로만의 방식이에요. 얘네만의 방식이니까 그거 주의해서 저장하시고, 저장하시면 끝나요. 얘는 저장하시면, 얘도 보면 뭐 XML 변환을 수행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XML 변환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래서 통합 명세서 작성기가 작성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서식 작성기를 하면 됩니다. 서식 작성기 이렇게 해서 특허로 사이트가 왜 잘 돼 있냐면, 지가 알아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항상 업데이트 파일이 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자기가 알아서 막 업데이트가 잘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잘 돼 있어요. 그래도 많이 자바가 안정된 편이에요. 제가 처음에 할 땐 자바 6버전인가 부터 했었는데 지금 8버전인가 9버전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잘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업데이트 빨리 되면, 여기까지 하면 아마 마무리가 될 거야, 이제.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건 못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첨부서류 입력기는 파일 변환할 때 쓰는 거고, 통지서 열람기는 보정 신청 나올 때 쓰는 거니까 거의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저는 막 장난친다기보다 막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막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막 하니까 막 보정 신청 막 오고, 집에 막 보정 신청 왔다고 저희 어머님이 이게 뭐냐, 왜 특허청에서 저 우편물이 막 오냐고 막 걱정하시던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결제를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하고 결제 안 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을 해보세요. 들어보고, 자,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제가 세미나 하고 나서 제발 가서 꼭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너 안 해봐. 문제는 안 해봐. 제발 좀 해보세요. 가서. please.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커. 이게 통합 명세서, 이게 아니잖아. 이게 이제 서식 작성기예요. 서식 작성기인데 이게 지금 실행이 잘못됐어. 오른쪽이 나와야 되는데 화면이 안 나왔어요. 다시 실행을 할게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만약에 실행되는데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닫고 다시 실행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저 명세서 작성할 때 6시간 걸렸다 그랬잖아요. 최근에 했을 때 그게 불과 한 2달 전이었어요. 제가 이런 적도 있었어요. 다 작성해서 다 완성해 놨는데 저장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서 다 날아간 적도 있어요. 해서 다음과 같이, 자, 이거 화면 맞는 화면이네 보니까요. 잠깐만요.
이 화면이 너무 커서 좀 줄여서. 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힘드시죠? 네. 자, 왼쪽에 보면 여기 국내 출원 서식이 있어요. 국내 출원 서식에서 특허 출원 서식하고 밑에 보시면 요 화면을 크게 할까? 밑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가 움직였네. 특허 출원서에 다 해놓고 이제 넘어가면 요 밑에 특허 출원이 있어요. 출원 구분에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돼 있고 이게 바뀌었네 위에가. 원래는 여기 이게 밑에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네 내비게이터가. 아씨 불편하다. 어디가 있냐. 에잇. 더블 클릭하면 다음같이 오른쪽에 화면이 떠야 되는데 버벅대네. 나온다. 다 드디어 특허 출원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팝업 창이 떠요. 다음과 같이 아까 작성했던 명세서를 여기다가 이제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을 시키지 말고 찾기를 누르시면 돼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찾기가 있어요. 그래서 찾기에서 예시로 아마 파일이 어디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뒤져볼까. 어디 있지 싶은데 없나? 예시로 했던 파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아, 없네. 이거 아닌데. 없네. 다 지웠나봐요. 예시로 한 파일이 있으면 하나 뭐 해보려고 그랬더니 다 지웠네요. 예전에. 이건 내 거고. 네. 없네요. 예시로 된 파일이 있으면 하나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없네. 이건 동영상 파일이고. 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원래는. 네. 그래서 찾기에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해서 입력하시면 여기에 여기 명칭 있죠. 여기 명칭에 얘가 지금 프로그램이 뭐가 좀 삐꾸요. 지금 안 맞아요.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뭐가 지금 잘못됐어요. 지금 이게 지금 여기가 잘려서 이렇게 해놔야겠다. 여기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발명의 국문 명칭하고 발명의 영문 명칭 있잖아요. 그럼 아까 그 우리가 발명의 명칭에 했던 입력했던 내용이 여기 두 군데 들어가요. 여기 두 개. 그리고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건 출원인을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출원인 입력은 요 오른쪽에 보시면 내가 이럴 것 같아서 이게 어려워. 이놈의 방송 진짜 짱날라 그래.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입력 있어요. 그래서 입력 누르시면 팝업 창이 뜨고 이 팝업 창에서 본인 특허 고객 번호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름 입력하시고 지분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분은 절대로 입력하지 마세요. 이거 오류 떠요. 입력하지 마시고 출원인 대표자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건 지분 있을 때나 하는 거니까 이거 안 해도 돼요. 두 개. 개인 혼자 할 때는 필요 없어요. 하지 말고 요 입력을 누르시거나 또는 본인 노트북인 경우에는 입력과 사용자 DB에 저장해 놓으시면 이 밑에 저장도 되고 본인 출원인 정보도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닫기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여기 다음이 아니구나. 여기 성명 특허 고객 번호가 돼 있고 주소지 입력은 비워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입력이 돼요. 요 두 개가. 보이세요? 성명 명칭 특허 고객 번호. 그러면 밑에 발명자가 있어요. 그럼 발명자도 똑같아요. 발명자도 똑같이 입력이 똑같아요. 근데 아까 출원인과 만약에 동일하면 요거 눌러도 돼요. 출원인과 동일 눌러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만약에 다른 것도 쓸 거다고 하면 요 특허 고객 번호하고 이름 쓰고 입력과 사용자 DB에 저장을 하시면 편해요. 여기다 저장이 되면 나중에 요걸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여기 입력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 DB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해서 마지막엔 입력하시고 닫고 그러면 여기 성명과 특허 고객 번호가 입력이 되일 거예요. 그리고 주소지는 비워져 있어요. 주소지 내용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린 국어로 낼 거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전자출원 거기에서 파일 입력하고 나잖아요. 여기 그 전자출원 파일 입력하는 게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다. 이거 아니잖아. 어디 갔어? 이거 또 아니네. 이거 또 아니네. 이건가?
이거 바뀌었네 이게 또.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서식 작성기 이 프로그램이 또 바뀌었어요. 얘네 좀 불편하게 바뀌었어. 지난번에 훨씬 편했는데. 먹통이야. 먹통이야. 이거 아니고. 네, 여기에서 국내 출원 서식 특허 출원서. 밑에 특허 출원. 이 열악한 환경 너무 싫다 진짜. 그래서 여기에 이거 입력하잖아요. 찾기 해가지고 이 파일 입력을 만약에 눌러요. 이제 팝업창이 하나 떠요.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 해서 파일을 입력해서 열기 누르고 하잖아요. 그러면 입력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팝업창이 떠요. 심사 청구를 하겠습니까? 라는 팝업창이 떠요. 그때 취소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취소 버튼 누르지 않으면 심사 청구가 여기 밑에 여기에 심사 청구료라는 부분에 여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보면 출원료는 페이지 수인데 페이지 수에 대해서 뭐 출원료를 더 많이 낸다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어요. 페이지 수에 더 많이 내는 건 별로 없는데 여기 이제 청구항수라고 있잖아요. 청구항수. 그죠? 예, 청구항수. 아이씨, 이거 누가 있다고 또 바꿔놓은 거야, 진짜. 청구항수가 결국 심사 청구료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핵심이 중요한 게 이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선권 주장료가 있는데 우선권 주장은 별도로 하는 건데 이게 벤처기업 확인 있으면 이게 이제 이건 아니구나. 우선권 주장하고는 별개했다. 예, 그건 상관없네. 그 얼마예요? 우선권 주장. 이게 뭐 예를 들면 심사 청구 이렇게 항목이 들어가고 숫자는 나오겠죠. 요거 누르면 설명이 안 나와. 아무튼 네 그거 하고 요율표 간단하게 좀 보고 가면 우선권 주장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별도로 추가되는 기본료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18,000원 나와 있네요.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료가 38,000원. 서면으로 하면 58,000원. 맞아요? 보이지도 않아 난 잘. 적용 기준 요거에 대한 해당되네. 지금은 2015년 아닌데 2017년인데 심사청구료 가산료는 44,000원 에다가 기본료는 13만원 한 20만원 나오겠네. 그러니까 그죠? 여기 수수료 정보 뭐 요율표 그리고 이제 면제 대상 여기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거 중복해서 면제 대상은 안 되니까 그걸 잘 보시고 보통 면제 받는 거에 해당되는 분들은 잘 없어요. 네. 근데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있으니까 중소기업 중에서 소기업은 되고 이거 법인이 돼요. 법인 개인기업 안 돼요. 제가 개인기업으로도 해봤는데 안 돼요. 그리고 개인 출원 30% 감면 또 이렇게 있고 뭐 이게 종류가 여러 개고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거 일일이 다 못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 수수료가 최종적으로 금액이 나오고 첨부서류를 넣을 경우에 이제 첨부서류 입력기를 또 활용하셔야 되고 그래서 전자문서 제출하기를 하면 이제 출원하는 절차가 또 새롭게 진행이 됩니다. 네. 이거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알았으면 제가 이걸 좀 미리 했던 자료를 좀 뒤져서 자세히 좀 정리해서 가지고 올 걸. 설마 여기까지 물어보겠어 했는데 참 제가 좀 죄송합니다. 네. 요게 출원했다는 거 맞나요? 이게 관람료라고 하는 부분은 그 계정을 쓰는 사람이 쓰는 거라서 네 이건 모르겠어요. 그게 이동 플러스 변리사들 수고료 이 두 개가 총 수상이잖아요. 그렇죠. 변리사랑 수당은 여기 안 들어가요.
변리사는 별도로 청구를 해요. 기업에게 리스트를 줘서 네, 250만 원입니다라고 해서 하면 입금하라고 하고 뭐 그렇죠. 그렇게 예. 뭐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까먹었네. 별도 청구 수수료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예. 어차피 돈 드는 일 없어요. 여러분들 시간만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해보세요. 제가 강추하니까 여러분들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준비해 놓고 내일은 한번 해보는 걸로 해서 작성 내용이요. 제목만 잘 주의해서 발명의 명칭 이런 거 해놓으시면 되고, 아, 마지막으로 뭐 특허로 사이트에 가시면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발명의 명칭 쓰실 때 주의사항이 이름 쓰고 그 중괄호에다가 영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중괄호 안에다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드려서 조금 아쉽네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수수료 관리 체계에서 수수료 정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실 수 있고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서 통지서도 이렇게 다시 확인하실 수 있는 데가 증명서 발급 같은 거 보실 수 있고, 조금 약간 복잡한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써서 그런지 그냥 그렇게 불편한 걸 많이 못 느끼면서 쓰는데, 네, 뭐 그런 거랑, 여기 있다. 전자출원 매뉴얼이라고 또 별도로 있어요. 이거 어차피 초기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특허로 좀 빨리 좀 바뀌어봐. 특허로 처음에 들어가면 요 순서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절차 안내 매뉴얼 이렇게 있잖아요. 이 전자출원 매뉴얼 누르시면 아까 본 매뉴얼들에 대한 게 나와요. 그래서 뭐를 어떻게 쓰고 특허 고객번호 부여 신청하는 거, 서류 작성기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안내 사항들이 이렇게 매뉴얼 보기랑 도움말 보기 이렇게 해서 쫙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걸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이제 새롭게 하나 또 추가돼서 나온 게 있는데 그걸 아까 보여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밑에 보면 특허청 나홀로 출원 돕는 안내 사이트 개설이라고 해서 특허청에서 연예인들을 섭외하고 이게 기업인들 한경이 이분 섭외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시면 뭐 특허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쭉. 예. 이거 보면 여기 뭐 이렇게 얘네들 이제 이거 왜 특허를 해야 되나 이런 거 나와 있고,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잖아요. 여기 아씨 이 사이트 진짜 짱만. 여기 이게 출원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요걸 누르시면 순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건 저기 이거 아니고 아직 페이지가 안 넘어갔네. 여기 보면 이렇게 실형신함 왜 받아야 돼 하면서 이렇게 출원하는 거에 대해서 출원 심사 등록,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심사 청구고 등록이고요. 이렇게 선행기술조사는 키프리스에서 하시면 되고, 어떻게 순서대로 어떻게 하나만 기억하세요. 온라인 특허 출원하기 특허 공개번호 받고 기재서류 제출서류 수수 감면 해서 이게 밑에 쭉 다 설명이 이 화살표 아래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었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 새롭게 또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바뀌고 있으니까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만드니까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좀 준비를 미흡하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조금 더 좀 예시에 대한 부분을 아예 제가 다 한번 다 전체적인 것들을 쫙 PPT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